안녕하세요. 찐한 이야기, 진짜 한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찐한 이야기의 호스트 안정호입니다. 저희 찐한 이야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 편하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저희 이제 찐한 이야기 8화에 또 새로운 게스트 분이 오셨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를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또 주제에 맞는 전문가분 한 분을 또 모셔왔는데요. 저희 연애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저는 그냥 정우 호스트님의 동네 친구고 어렸을 때부터 옆집 살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연정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한 몇 년이죠? 한 15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쵸, 그쵸. 15년, 그쯤 16년. 됐죠. 그렇죠. 딱 음. 그 정도 됐는데 또 그래서 뭐 아까는 이제 부정을 하셨지만 제가 어쨌든 연애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오늘 주제를 하나 골라왔습니다. 오늘 지난 이야기 8화의 주제는 바로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야, 16강을 진행할 건데요. 뭐 이제 여기서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희가 막 흔히 막 뭐 이제 썸을 타거나 뭐 그쵸, 연애를 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또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가까이서 아, 예, 말씀해 예. 예. 주시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제 거의 한 15년, 16년지기 친구 연정우님과 함께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우선은 이제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대진이 바뀔 때마다 어떤 상황 대 어떤 상황이 붙고 있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 첫 번째 대진 동창회 대 소개팅 어떤 상황에 더 연애 성공률이 좀 높을까요?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하지 않나요? 전 당연히 어, 소개팅이라고 생각하죠. 왜죠? 왜 소개팅이 더? 이게 소개팅과 동창회는 그 겉으로 보이는 목적이 우선 다르죠. 음, 그 정우 호스트님도 뭐 소개팅 나가 보셨잖아요. 네, 소개팅 해봤었죠, 그렇죠? 뭐 어땠었나요? 그때 잘 안 되면 친구로 남고 하나요? 안, 소개팅을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네. 그 한 번을 그냥 바로 성공했습니다. 뭐 현재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전인데 근데 저는 조금 박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소개팅이라는 게 사실 쉽지만 어려워요. 제가 소개팅을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소개팅을 여러 번 주선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마음이 맞는 그러니까 똑같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또 연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혹시 소개팅 같은 거 주선 같은 거 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선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고요. 어, 제가 예전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을 나갔었는데 네, 근데 이게 상대방의 목적은 대부분 연애잖아요. 뭐 그렇죠. 뭐 대학에서는 그래도 좀 친구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소개팅은 연애를 하기 위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률이 높다죠. 근데 또, 어, 또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공률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죠. 동창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동창회 가보셨나요? 아니요, 동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동창회가 저는 한번 해봤는데 네. 저희 너무 근데 겹지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너무 어느 이거 동창이죠? 아는 사람 앞담 아니에요, 이거? 초중학교 때 동창인가요? 저희 다 겹쳐요. 초중학교 때구나. 예, 예. 저는 동창회를 했었는데 이게 드문드문 소식들은 알지만 사실 새롭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2차 성징이 아직 오기 전에 좀 애기들이었다면 네. 이제 성인들이 돼서 만나면 또 이게 새로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창회가 좀 위험하단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창회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동창회를 갈 때 또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이전에 그 예를 들어서 좋아했던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뭐 그런 게 또 막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꾸며주고 가야 되죠. 그런 데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주로 그런 드라마나 이런 유튜브 이런 데에서 주로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몇 분 정도는 충분히 또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그렇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우선은 좀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좀 꾸미고 갈 것 같아요. 음. 남자든 여자든. 근데 저는 사실 소개팅보다 동창회가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음. 동창회는 가는 이유가 우선 하나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미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음. 그러니까 만약 그때의 기억이 좋지 않았다면 동창회 같은 데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음. 저는 동창회 그 뭐 대학교 동문회 막 이런 것도 전혀 가입을 안 하는데 그런 이유로 딱히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네. MBTI 오픈하셨나요? 아니요 뭐 굳이 뭐 말할 기회가 없긴 했는데 저는 네. 이게 알다시피 호스트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좀 반대 성향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뭐 저 그런 편이죠. 뭐 ISTJ이시고 네, 그렇죠. 저는 ENTP고 네. 저는 도파민을 추구합니다. 음, 동창회를 나갈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 중에서 그 새로움, 자극적인 거, 찌릿찌릿한 거에 좀 뭐 그런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네. 동창회가 뭐 해프닝 정도는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연애까지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동창회를 가는 그게 뭔가 어쨌든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다 생각 없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으로 와가지고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철부지였어. 철부지이고 그냥 맨날 장난치는 애였는데 나중에 동창회 딱 오니까 진짜 어엿한 성인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럼 뭔가 이 애 그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놀 때 굉장히 순수하고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은 또 어른만의 그런 성숙한 면모도 갖고 이렇게 되게 사람이 철이 들고 해서 멋있네. 이 친구 되게 좀 달라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좀 위험이 좀 많지 않나. 제가 그래서 해프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장거리 가능하세요 혹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저희 고향인 뭐 청주 서울 정도라고 합시다. 가능하십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이제 저도 비슷한데 네. 처음에는 좀 정을 붙일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동창회 같은 거는 물론 그 순간에 좋은 감정을 갖고서 뭐 어떤 해프닝은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연애는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음, 거리라든가 네. 아니면 정 붙일 시간이라든가.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사실 연애까지 가기는 좀 어렵죠. 반면 소개팅은 서로 조건을 맞추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전에 하셨을 때도 혹시 좀 어느 정도 대충 상대방의 외모라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좀 다 보고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쵸. 뭐 이제 뭐 하는지 뭐 음. 막 뭐 대학생이라면 뭐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그리고 주로 사진도 한번 교환을 하죠. 인스타를 그렇죠. 교환하거나 하던가. 저는 그래서 이제 연애까지 간다면은 그래도 소개팅이 높다. 음, 그렇구나. 근데 너무 소개팅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근데? 저는 해봤죠. 근데 소개팅 아까 해봤다 하셨으니까 너무 그거 아니에요? 그 소개팅 성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주선을 해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서류 탈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류 탈락은 많죠. 되게 그렇죠. 애초에 소개팅은요 상대방이 그 외모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 사실 마음에 들 확률이 적은 건 맞죠. 근데 그건 아직 소개팅을 한 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소개팅을 안 거기는 친다. 전 안 치죠. 소개팅이 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런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소개팅 공포증 같은 게 생기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깔아둔 게 복선이었어요? 아니 아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냥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전 소개팅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유 까다롭죠. 그리고 소개팅은 좀 급해요. 그러니까 한국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3부터는 고백하는 날이다. 아 그렇죠. 그런 거 그런 있죠. 게 좀 일종의 국룰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연애를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만큼 엄청 깐깐하고 그만큼 되게 따져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좀 마음도 조급하고 해서 근데 연애 성공률이 높다고 쳐도 저는 또 살짝 좀 소개팅이 좀 오래 가기 좀 어려운 그런 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있긴 했거든요. 혹시 연애의 기준 어떻게 잡으세요? 일단 사귀었으면 연애예요? 한 달이든 일주든 이주든? 뭐 그쵸? 뭐 기간을 음. 정해놓진 않지만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일주일 사귀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유 말 조심하셔야겠는데. 당장에 네 옆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이겠죠. 본인이 만약 그 기간이 부끄러워가지고 연애를 치고 싶지 않다 하면 연애가 아닌 거고 뭐 그것도 소중한 사랑으로 생각했다 하면 그것도 뭐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음. 뭐 그냥 일단 사귀었으면 연애로 친다면은 네, 성공률이 높죠, 소개팅은. 소개팅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거 공감. 얼마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난 거에 비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적고 네. 일단 뭐 사실 조건 위주니까 거의 그 순간의 끌림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오래 가기 힘들죠. 음 너무 급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소개팅 자체는 좀 급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동창회는 더 급합니다. 왜요? 마시고 짠 취했는데 얘는 또 달라 보이고 어, 더 급한 감정입니다. 사실 동창회도 그렇게 따지면. 어, 그렇구나. 동창회 정도는 되게 이지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되게 편하고 나중에 또 만나기 어려우니까 만나기 뭐 어렵죠. 각자 다른 데서 막 그렇죠. 살고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음 근데 만약 동창회를 갔다가 둘 다 막 같은 지역에 살아요. 둘 다 고향에 살거나 둘 다 뭐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확률이 되게 높아지지 않아요, 근데? 아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장애물이 없어지잖아요. 장거리에 대한. 네.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음. 여기서 동창회랑 소개팅에서 무조건 동창회는 무조건 소개팅에 비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일까요 지금? 저는 지금 100%. 100%. 네, 전 소개팅이 무조건 높다고 확신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창회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둘 다 경험자이시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또 그게 있거든요. 그 게스트 선택 우선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저희가 뭐 제가 깔끔하게 양보를 하고 소개팅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 두 번째 대진입니다. 각종 동호회 대 알바생과 손님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각종 동호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알바생과 손님이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손님한테 왜 주파를 던져? 손님이 알바생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는 생각해보면 좀 본 것 같기는 한데. 진상이죠. 아, 장난이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봤을 때 안 될 건 없어요, 뭐든. 뭐 그렇겠죠, 예. 당연히. 예. 근데 알바생과 손님은 너무 특수하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특수하죠. 음.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알바생과 손님 혹시 연애를 막 한 그런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유튜브에서 PC방 알바생하고 연애를 한 썰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PC방 알바랑? 맨날 이제 어, 남자들 PC방 가니까 어, 그러다가 이제 알바생이 예쁜 거예요. 오, 한번 말이나 걸어볼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아니, 최근에 제가 이 그 얘기를 말 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뭐 아니, 그 사람이 세상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전전회 그 6화에서 그 한국 남자들이 PC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두 가지 음.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알바생이 예쁜 곳에 많이 간다. 근데 아 좋죠. 이제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한테 말을 걸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가는 건 줄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근데 이건 사실 걸고 싶으면은 뭐 거는 겁니다. 음 근데 되게 이게 용감하네. 성향 차이 진짜 이것도. 네. 제가 봤을 때 호스트님이
약간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로 치부해서 그렇지. 네, 그 모르는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좀 치환하면 네.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애초에 관심이 안 가요. 근데 음. 근데 그랬으면 세상에 헌팅이 없고 번따가 없었겠죠. 그쵸. 그래서 제 사전엔 없기는 한데. 근데 알바생과 손님은 여기 좀 이게 좀 대진이 되네. 좀 밸런스가 붕괴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지금 동호회는 뭐 대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냥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뭐 동호회 이제 뭐 많죠. 요즘 유명한 러닝 동호회라든지, SNL. 예, 러닝 동호회도 있고, 뭐 그 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연애하는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제 직장인인 친구들은 본인의 그 취미 생활을 하는 동호회에서 많이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찾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특히 스포츠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같이 막 땀을 흘리고 같이 이렇게 되게 힘들게 무언가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막 협력해서 하는 스포츠를 하면 또 되게 쉽게 연애를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다 될놈들이긴 한데, 근데 뭐 그렇긴 하죠. 음. 동호회가 사실 되게 많아요. 직장인 분들 중에 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모르는 사람을 극도로 혐오, 폄하하고 폄훼하시는 우리 호스트님께서는 누구죠? 저요? 네, 네, 뭐 우선은 뭐 말씀하시고. 동호회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뭐 어릴 때 그랬죠. 그렇죠. 근데 네.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여행 가서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술 같이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동호회도 그런 느낌으로 저도 옛날에는 그냥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족구하고 탁구하고 배드민턴 치면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조건. 시간 맞고 실력 맞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호회를 한다고라는 느낌이 어렸을 땐 들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다 거의 하고 있어요. 동호회를. 맞아요. 에너지 좀 남는다 하면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선 애초에 친구들을 만나는 게 어려워요. 우선 저 오늘 연정훈님 지금 뭐 엄청 오랜만에 만난 거기도 하고 몇 달 만에 만난 거 같은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 시간 조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마음속에서 항상 친구들 막 보고 싶고 막 연락하고 막 이제 우리 언제 보냐 여기 욕설 돼요? 이런 여기 말 들어가도 돼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보면 볼수록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히 시간이 좀 조율하기가 어렵다. 저희 그 같은 초중학교 나왔고 같은 아파트 살았던 저희 그 친구들 이제 몇 명이지? 9명, 8명 있는데,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저희 그 전부 모든 인원이 모인 지는 아마 대학교도 졸업하기도 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당신만 안 모였어요. 그때도.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저희 그 호스트님이 시간 조율조차 안 하죠. 통보를 하죠. 난 이때 안 된다. 아니 자기가 정해놓고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10명이에요. 9명이 그 시간이 된대. 나만 안 된대. 그럼 나 때문에 시간을 옮기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조율이라고 하죠, 저희는. 저는 그런 거 못 봐요. 미안해서. 아니 그러니까 남들을 옮기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대로 10명 중에 9명이 시간이 되고 한 명이 안 돼요. 네. 전 제가 그 한 명이라면 제가 옮길 생각을 합니다. 그걸 조율이라고 불러요, 저는. 제 시간을 옮긴다고요? 네. 아니 그걸 절대 못 옮기는 경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못 오는 건데 네. 사실 그런 경우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어요. 전날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서 뭐 이런 게 이유였지. 그런 적 없지 않나? 왜 이렇게 그런 적 자신 없어. 없게 얘기해 있어요. 그런 적 없어. 21살 때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지금 주제 틀어줍니다, 이거. 우선은 뭐 모두 아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들 만나기가 힘들다. 그건 진짜 맞아요. 저는 그 호스트님의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보는 게 이게 가면 갈수록 못 보는 거 맞죠? 시간 안 되는 거 맞는데 그 노력을 좀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서운하지도 않고 그러지 사람이. 뭐 저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더 괘씸한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그거는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를 순 없고. 뭐
뭐 지금 뭐 뭐 이거 어렸을 때 엄마한테 떼쓰는 거예요? 이거 옆집에는 저 정도인데 뭐 그런 거예요? 뭐 저는 항상 그 이제 극 T랑 S로서 우선 다른 사람보다만 더 나으면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ST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인성과 네. 그 문제죠. 네, 이어서 얘기해 보자면 각종 동호회가 아무래도 좀 성우율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알바생과 손님 저는 진짜로 그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 거는 거 진짜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제가 모임을 심지어 진행을 하고 있지만 1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이 오면 항상 긴장하거든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흠이긴 한데 저는 알바생과 손님은 뭔가 그냥 이입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게 아예 공감 음. 자체가 너무 안 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주변에서 저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근데 왜 드라마만 봐도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그 드라마는 되는 이유가 막 서광준 같은 애가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 하여간 이 외모 지상주의. 네. 아, 근데 외모 지상주의는 저는 해도 돼요. 우리 잘생긴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건 확신합니다.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외모가 진짜 구할은 해요. 아니 장벽을 낮출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잘생겨도 그 낮춰진 허들을 넘을 힘조차 없다면 네. 잘 뛰는 그 높은 허들도 잘 뛰는 사람한테 집니다. 뭐 어떤 허들이 생기죠, 근데? 뭐 뭐 노잼? 노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더 크게 봐서 센스라고 보거든요. 센스. 아, 센스가 가장 없다.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대화의 방향이 네. 내가 아니라 좀 상대방 그리고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음. 저는 그게 센스라고 보거든요. 음. 뭐 얼굴이 하여간 센스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지금 벌써 말에 센스가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 내 말을 지금 뭘로 들은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바생과 손님은 저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동호회랑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그 얘기할 것 자체가 그냥 떠오르지조차가 않아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공감. 알바생과 손님은 너무 특수한 상황으로서 많이 나오는 예시지. 그치, 그쵸. 예. 좀 흔한 케이스라고 하거나 사람들이 연애 성공하기 위해선 이걸 해라고 할 때 알바생이나 뭐 너 손님일 때뭐 알바생한테 말을 해봐 아니면 너가 알바할 때 손님을 구해봐라는 말을 하지는 않죠, 사실.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쉬운 대지는 그냥 빨리빨리 쳐내시죠. 아, 자, 그렇죠. 각종 동호회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 세 번째 대진입니다. 번호 따기 대 사내 연애입니다. 음. 혹시 번호 따기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뭐 나쁜 일은 아닌데. 그쵸, 그쵸. 저는 5년 전에 재수하고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하고 한강 가서 한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막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험 삼아서 와 이쁘다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내가 번호 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한번 가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오기가 생기잖아요. 내가 못 갈 것 같아. 바로 갔죠. 네. 가서 저는 번호 따지는 않았고 제 번호를 드렸던 그런 어, 기억은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한 거죠. 연락이 왔나요, 혹시? 아 맞죠. 그 이상을 물어보면 혹시 좀 그 이상이요? 아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좀 멀리 사시는 분이 한강을 놀러 오신 거기도 아, 했고 잘 안 됐던 기억이 있네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네. 어,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없죠.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근데 저 그거는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그 서울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제 서울에 놀러 왔는데 지방에서 왔으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어디였더라? 고터 근처였는데 이제 그 핸드폰 제가 그 당시에 막 데이터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그 앞에 좀 젊은 여성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길을 물어보려고 갔어요. 가는데 말도 안 했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괜찮아요라고 하고 가셨어요. 아마 그 여성분들이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다
네. 괜찮다라고 응원하고 알려주려 했는데 깜빡한 것 같아요. 아, 뒤에 저한테 건. 자립심을 키워주시려고 하신. 그렇죠. 이게 어, 깜빡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처음이면 네, 괜찮다라고 네, 위로를 해준 건데 네. 길을 모를 수 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죠. 진짜 당황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이 사람이 뭐가 괜찮지라는 말을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알아서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아, 그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면 조금 호스트님이 약간 누가 봐도 그 번따 하려는 호흡으로 간 거 아니에요? 무슨 호흡을 해야 되나. 그냥 되게 급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해 보이는 게 길이 급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급해 보였던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애초에 그때 진짜 너무 어려 보였을 텐데 고2인가 막 그랬어가지고 완전 어려 보였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안 보였던 거죠. 완전 진짜 어이없었어요. 진짜 그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적어도 한 30은 됐을 것 같은데 저한테 괜찮다고 막 이러니까 아니 뭐 이제 와서. 애한테 그 뭐 하는 짓인지 참. 그럼 지금은 40은 됐을 그분에게 인사 한번. 뭐 그 앞으로 길 잘 알려주시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떻게 왜냐면 애초에 그냥 뭐 누군가를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갔을 뿐이거든요. 진짜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논에 이건 뭐 논의 이야기고 번호 따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혹시 따여본 적은 있으세요? 인스타죠, 인스타.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인스타 달라고 말해요? 아니 뭐 있죠, 그런 거 있죠. 가끔 있죠. 근데 많진 않죠. 이게 남자가 또 그렇게 되기 진짜 힘든데 아니, 그 확률 비율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성분들은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여성분들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면 한다. 저는 혼자 좀 그런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딥하게 얘기하면 약간 저는 그런 호르몬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있다 보거든요. 수동성과 능동성에 대한. 네. 근데 요새는 좀 희석된 것 같아요. 많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미덕인 시대가 됐고. 네. 그래서 요새는 좀 많이 그러시지 않나, 전에 비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원래 여자들은 잘 안 하지. 그렇지. 뭐. 아닙니다. 할 분들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어쩔 수 없다. 훨씬 더 쉽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번호 따기라는 저 행동 자체가 우선은 이게 굉장히 사실 말은 흔해요. 번호 따기라는 이 행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드라마든 뭐 어디든 뭐 막 홍대 뭐 이태원 이런 데서 뭐 헌팅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번호 따기란 말은 누구나 알지만 하지만 번호 따기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되거든요. 사실 그거를 당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저는 살짝 이게 살짝 그 소개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앞에 조건 하나 붙여야 돼요. 맨정신에 번호를 따여본 남자는 많지 않다. 저 인정. 근데 서로가 맨정신이 아닐 때 네. 번호 따인 건 저는 횟수에 제외한다 생각합니다. 그걸 제해도 있으신가요? 노코멘트 하셔도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네. 자꾸 이게 지금 아니 궁금해서 국정감사 물어본 거예요. 받으면서 아니,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 좋은 거잖아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저는 만약 제가 따이면 저는 엄마한테 말할 것 같은데. 엄마한테요? 네. 엄마는 듣기 싫어할 것 같은데. 왜요? 엄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엄마가 봤을 때 되게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 와서 이런 걸 자랑하는 아들이 번호를 따였다고? 혹여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근데 저는 나름 저런 거는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한 번도 못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한테요? 엄마한테도 충분히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말 안 할래요. 내일이야. 어쨌든 뭐 그렇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후보가 지금 그 대진이 번호 따기 대 사내 연애잖아요. 이 얘기는 종종 못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압도적으로 사내 연애가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사내 연애인데 네. 근데 그 쟁점은 그거죠. 저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물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내 연애는 그래도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허들을 허물 시간과 그 얼굴 마주친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쵸, 근데 그쵸. 번호 따기는 사실 아무리 이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쁜 여자가 네 번호를 딸 리가 없다. 장기매매다. 의심부터 해라. 음, 그게 이제 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허무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음, 그쵸.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전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네, 사내 연애도 사실 일단 저희 답은 사내 연애로 정해진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얘기해 보면 사내 연애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조건에 따라 되게 힘들잖아요. 한 명 헤어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주로 한 명이 퇴사를 하는 느낌? 뭐 그런 거죠. 회사 생활 해보셨잖아요. 네, 해봤죠.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그럼 네. 그쵸. 그런 거 같긴 한데, 근데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진짜 들어 큰 회사면 헤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같은 부서만 아니면, 뭐 음, 같은 팀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고, 이제 작은 회사, 이제 뭐, 제 생각에는 한 100명 이하 회사면 이제 무조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음, 그렇잖아요. 사실 사내연애나 사실 그 대학생들 그 CC하는 거나 사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로 CC하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는데 있죠. 그런데 사실 진짜 다 알잖아요. 아무리 비밀로 한다고 해도. 이것도 별개 얘기인데 과 규모 따라 다릅니다. 그쵸, 그쵸. 저는 대형 학과잖아요. 네. 300명씩 되는 한 근데 막 그런 거 나누잖아요. 그 대형이면 막 섹션 이런 거 나눠서 하잖아요. 섹션도 나누는데 그 섹션 안에서도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은 섹션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저희는 CC에 대한 막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음, 오히려 그런 것보다 같은 뭐 같이 노는 무리에서 그 연애를 한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 종종 네, 봤는데 근데 제가 알다시피 뭐 호스트님은 굉장히 소규모 학과에다가 네, 그쵸. 성비도 굉장히 안 맞고 네, 맞아요. 이런 연애 한 번도 굉장히 크게 파장이 일어날 수 있죠. 진짜 저희는 한 학년에 120명이었고 그 성비가 여자 3, 남자 1 이 정도 90명이 여자였고 30명이 남자였는데 이거 안에서 무조건 생겨요. 그 같은 학번들끼리가 항상 생겼었는데 그 그런 게 비밀이래요. 근데 저 진짜 학교 생활 안 하거든요. 안 했거든요. 원래 제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서. 근데 제 귀까지 무조건 한 번쯤은 모든 일이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연애하고 있대요. 그냥 그 정도로 만약 회사 자체가 좀 규모가 작은 느낌이라면 뭐 무조건 알아요. 제 생각에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성공률은 제 생각엔 사내연은 진짜 좀 너무 높다. 그러게요. 방금 생각해 보니까 성공률은 저도 사내 연애인데 위험도도 같이 높다. 그쵸? 뭐 이렇게 정리하고 예. 번호 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책임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쵸. 누가 번호 짜면서 뭐 아가씨 번호 좀 줘 막 이러진 않잖아요. 손 네. 붙잡고. 그리고 번호를 땄다고 해도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막 그 상황이 그냥 좀 어색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줬다가 주. 막상 다시 문자 보내면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막 이런 거 음. 그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번호를 일부러 잘못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네. 혹시 그럼 그럴 때 그 혹시 그 번호 진짜 맞는지 확인하려고 바로 전화하면 그거 하남자인가요? 아, 네, 하남자예요? 네, 그럼 그냥 좀 기다렸다가 참고 그냥 네, 집에 가서 해보는 걸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개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러면 사내연애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16강 절반까지 왔습니다. 나이트클럽 대 카풀입니다. 아니 네, 지금 여기 사진이 네, 카풀은 제가 아는 카풀은 굉장히 담백한 느낌인데 여긴 그렇죠. 키스를 하고 있네요. 네, KBS 드라마 장면인 그거네요. 태양의 후예. 네, 태양의 후예네. 네. 저 제가 이게 일부러 나이트 클럽이라고 한 이유가 그게 일반 클럽이랑 나이트 클럽은 다른 거죠. 저는 나이트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거죠. 그러면 어쨌든 나이트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터미널 앞에 있는 막 그런 그 돈텔마마, 돈텔 호박 마마. 나이트 이런 게 나이트인 거죠. 입구에서 입구에서 그 곽철용을 찾아주세요. 돼지 돼지 엄마를 엄마. 찾아주세요.
저희는 근데 가면은 저희 아버지 나이대들 모일 수도 있어요. 음. 혹시 어쩌면 저희 아버지도? 아빠 보지 마. 나이트 클럽 뭐가 다르지? 나이트 클럽이 그건가? 그 옛날에 그 막 나오는 그 부킹하는 그런 건가요? 그 요새 저는 스케치 코미디 많이 보거든요. 네. 유튜브 중에서 나이트를 배경으로 찍는 어.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부킹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킹 이렇게 네, 그 손목 잡고 막 테이블 막 연결해주고 그렇죠. 하는 뭐 그거. 뽀찌 지어주고 음. 더 없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뭔가 제가 이 나이트 클럽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몰라서. 음. 근데 그 밈고리즘 아시죠 유튜브? 밈고리 그 아닌가? 헌팅 여자 헌팅 그 3명. 폭스 클럽 예, 그거죠. 예, 예. 예, 알아요, 알아요. 거기 채널 이름이 밈고리즘인데 아, 거기에서도 종종 여기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 사람들 맨날 별밤만 가는 줄 알았는데. 구디별밤. 예. 구디별밤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요? 아니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네. 깜짝아. 가본 적도 없어요. 애초에. 재밌대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근데 나이트 클럽 사실 저는 클럽 자체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똑같은 거는 그냥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막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저한테 느낌은 너무 가볍다.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좀 연애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너무 가벼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풀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 거의 회사 같이 가는 그런 네. 느낌으로 그냥 같이 차 태워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카풀은 좀 성률이 좀 높지 않나. 저는 이건 반대. 진짜요? 예. 어, 카풀은 뭐 공짜 카풀이라 만약 해준다고 해요. 남자가 네, 차를 태워주는데 네. 보통 돈을 받잖아요. 기름값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뭐 어차피 지나가는데 뭐 이제 좀 어쨌든 고마우니까 돈을 그렇죠. 좀 이제 주긴 하겠죠, 그렇죠? 보통 올바르다고 하는 거는 그냥 태워주는데 고마워서 돈을 준다 뭐 이런 네, 비즈니스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생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카풀은. 근데 나이트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닥 그렇게 그 뭔가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람이 별로면 전 절대 같이 카풀 안 할 거거든요. 음. 오직 편의성을 위해서 카풀 한다? 저는 뭔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성적인 호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사람 자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니까 친해지기도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카풀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진짜 모르는 부분인데 근데 카풀이 저는 되게 담백한 느낌인 줄 알았어요. 이거 당연히 담백하죠. 담백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가요. 학교 등교를 하는데 그 좀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 확실히 편해요. 근데 그 뭐 옆에 건물에 사는 여자가 차가 있어가지고 갈 때 같이 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나도 지금 차 타고 가니까 강의 시간 똑같잖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진짜 싫어. 막 같은 공간에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같이 가요?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안 가죠. 그쵸? 싫어하면 안 가는데.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친구로서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음. 그런 친구랑 1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같이 차 타고 같은 노래를 막 즐기면서 블루투스로 막 듣고 막 같이 오늘은 어땠냐, 뭐 내일은 뭐 어땠냐, 오늘 뭐 먹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갑자기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이트도 같은 노래를 즐기긴 합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고른 게 아니잖아. 그냥 DJ 아저씨가 틀어주잖아요. 그거는. 노래 별로다 그지? 이럴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같이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건가요? 아이스크림이요? 뭐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좋죠. 네. 근데 나이트 클럽은 사실 그냥 뭔가 연애를 하러 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사실 나이트 클럽은 그냥 뭐 춤을 추고 싶어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어차피 나중에 이제 연락하면 막 안 받는다. 뭐 너 어차피 다음에 나 또 안 만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그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막 클럽에서 여자 몇 번 만나봤어 하면 나 오늘 클럽 처음 와봤어 이렇게 서로 거짓말 하는 것처럼 그 기저에 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은 이러한 진지한 연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희박한 거죠, 사실.
근데 연애의 질을 따지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래도 나이트클럽인 게 네.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가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미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느낌이 좋으면 연애까지 원큐해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도파민 문제예요. 그냥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본능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을걸요. 저 이런 사람들 연애하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원래 좀 너무 나는 이런 진지한 만남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뭐 승에 찼나 보죠. 음, 그동안 승에 안 차다가 그 성공률이 카풀보다 높다. 저는 연애 횟수로만 치면 이게 지금 여기 연애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저 그냥 성공을 했냐 안 했냐죠, 그렇죠? 서로 마음이 맞았냐 안 맞았냐. 저는 당연히 클럽. 그렇구나. 음. 저는 근데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클럽에 가도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대시를 했는데 까이고 대시를 했는데 까이고 이런 것도 사실 확률에 포함을 시켜야죠. 아예 아니죠. 그건 근데 연애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연애가 목적이 아니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죠. 아니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가서 한 거니까 시켜야죠. 그 이거부터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의 연애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어, 사람은 1, 3, 2로 갈 수도 있고 진짜 3, 2, 1로 갈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연애가 목적이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은 뭐 해봤자 뭐 한 33.3%, 33.3%라고 치면 만약 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카풀은 제 생각에 거의 한 80% 이상은 하지 않을까. 한 번 같은 차에 타서 꾸준히 왔다 갔다 한다면 분명 이제 그 음, 핸드폰은 자동 등록이 돼 있고 나중에는 우선순위가 돼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카풀에서 연애까지 이어진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냥 같이 뭔가 계속 같이 다닌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카풀이 아니어도 그냥 매일매일 같이 뭐 지하철 타고 등교를 하고 항상 같이 만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만나서 가고 퇴근할 때 또 집에 데려다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저는 뭐 그냥 뭐 손만 안 잡았지 그냥 거의 연애 체험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도 절대 양보가 안 되나요? 무조건 나이트클럽이신가요? 네. 아니 그렇구나. 이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또 운전병 출신이니까 운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나 이렇게 한쪽 손 주고 막 네. 블루투스 하고 이러지 관심 하나도 없으면요. 그냥 그냥 운전합니다. 되게 담백하게 아니 그러니까 할걸요 이게 이거? 근데 그 뒤에 대장님을 태웠을 때랑 여자를 태웠을 때랑 그걸 같이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면 인정. 애초에 그 태워주는 쪽에서 어떻게든 한번 꼬셔볼 요량으로다가 카풀을 제의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카풀이 이길 거라 보는데 그것도 근데 포함을 해야죠, 사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더 많다 봐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남자가 차가 있어요. 운전을 한다 해요. 근데 여자가 가는 방에 같아요. 호의로 한번 태워줘요. 근데 편하니까 앞으로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카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음, 물어보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분명 근데 이건 잘 모르는 영역이라 제가 네, 그렇죠. 뭐 저도 사실 뭐 해본 적 없고. 그러면 사실 되게 일리 있는 얘기니까 비록 뭐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전 제가 그나마 좀 안다 생각하는 나이트클럽 쪽으로 고르겠습니다. 뭐야, 카풀로 양보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나이트클럽. 알겠습니다. 둘 자, 다 일리 그러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 나이트클럽 쪽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연애 성공률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의 이제 5번째 대진인데요. 저희 딱 이번 대진까지만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대진부터는 저희 또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연애 성공률 높은 상황 월드컵 어? 16강 5번째입니다. 자, 게임에서 현실로 어? 연애 대 소개팅 앱입니다. 어? 왜 그러시죠? 게임에서 현실로 들으실 때 왜 그러시죠? 저희는 게임에서 현실로도 봤고
소개팅 앱도 봤죠. 그렇구나. 저희는 둘 다 봤죠. 근데 뭐 좀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이제 조심스럽죠. 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전자는 뭐 당연히 기억을 했었는데 후자조차는 말하시니까 그 동일 인물이었다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네, 뭐 그렇네요. TINDER. 그쵸? 그 틴더라고 하는 앱이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이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개팅 앱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만나는 앱을 제가 만들면서 어? 왜요, 왜? 어? 어쨌든 만들면서 굉장히 그 시장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앱이 한 12개가 저희한테 예시로 나와 있는데 그러네요. 저 중에서 제가 10개는 제가 핸드폰에 다 깔아가지고 다 테스트를 한번 해봤던 앱들이네요. 보니까 그 옛날에 뭐 외모 평가하고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글램인가? 아니요 싸만다? 그 정오의 데이트 아만나인가? 아만나? 하여간 그런 거 네, 있었을 어쨌든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3.5점인가? 그 넘겨야지만 할 수 있는 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딱 보면 아는데 아마 근데 아만나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거예요. 옛날에 그걸로다가 이제 야 우리 내기하자 하고서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 중학교 때인가? 저는 안 해봤어요. 뭐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네요. 게임에서 현실로와 소개팅 앱으로 연애를 시도한 분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봤잖아요. 그런 사례를. 이건 꽤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진짜 그러니까 물론 뭐 제3자긴 하지만 어쨌든 어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많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뭐 소개팅은 당연히 많다는 걸 알겠네. 저는 게임에서 현실로도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제 그때 봤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답하고 논리까지 이미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논리부터 그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시장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수요하고 공급이 좀 일치해야지 연애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쵸. 여자의 비율이 이 정도고 남자의 비율이 이 정도고 연애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 정도다 네. 했을 때 연애가 성립인데 네. 사실 굉장히 편견일 수 있지만 게임에서는 네. 주로 남자가 많습니다. 그쵸. 여자가 적고 네. 그리고 그 여성분들은 그 잔잔바리한 그런 인기들 나쁘지 않아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굳이 하지 않아도 충족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근데 반면 소개팅 앱은 좀 너도 급하고 나도 급하고 느낌이 있어서 어. 연애까지 가기 좀 수월하지 않나. 근데 소개팅 앱도 그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거 아시나요? 한 97%가 남자고 근데 3%가 틴더 같은 거는 그래도 틴더가 제일 심해요. 근데 한국에서. 근데 그건 그래도 전체의 모집단 아, 자체가 커버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그 네. 와중에도 매칭이 되는 사람 수도 그만큼 많죠. 그쵸. 성공률이라고 하니까 또 뭐 그러면 확률이니까. 그럼 또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이 더 쉬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개팅 앱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얼굴 싸움이잖아요. 진짜. 진짜 얼굴 몸싸움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또 헬스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다들 몸이 아주 우락부락해요. 여기서는 진짜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살아남기 힘들어. 그냥 돈만 엄청 쓰다가 나오는 게 소개팅 앱일 거고. 근데 게임에서 현실로는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소개팅 앱에 비해서는 뭔 경쟁률이 얘기야, 좀 더 낮습니다. 경쟁률이 허수가 많아요. 그 맞는 말인데 왜요? 네. 그 게임에서 현실로가 제가 비교적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경쟁률이 더 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정신머리만 똑바로 박혀 있고 그 잘 관리만 하고 그 막 이상하게 사회성만 부족하지만 않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소개팅 앱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을 좀 제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경쟁의 논리에 따라 그쵸. 저는 일단 이건 확신합니다. 네. 소개팅 앱이 연애가 성공하는 횟수는 더 많을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소개팅 앱은 실제로 어쨌든 그 딱 호감 딱 매칭 이렇게 돼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봤잖아요. 게임은 거의 동호회예요. 거의 오프라인 만남 막 단체로 막 하잖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케이스긴 했어요.
아니, 근데 쉽지 않은 케이스인 건 제가 모르죠. 그냥 그런 길드나 클랜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런 게 정기적으로 모임 같은 게 있으니까. 소개팅 앱은 그냥 손가락 한 번이면 모임이 하나씩 생겨요. 아니에요. 라이크, 슈퍼 라이크. 라이크를 해도 라이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오는데 어떡해. 슈퍼 라이크가 안 온다니까. 이게 그 저희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더 계시죠? 아니 저 누군지 모르는데.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모르는데? 생각보다 안 오지 않습니다. 누구죠? 자를게요. 말해봐. 아니 진짜 그거 당기잖아. 아니 다 자를 거야 어차피. 당연히 실명은 안 넣지. 아 그래? 있잖아요. 몰라. 아니 팬더걸리면 놀렸었잖아. 그랬나? 진짜 깔려있을 거고. 그렇구나. 지금은 지웠겠죠. 네, 저희가 아는 분 한 분 또 있었죠, 그쵸? 네, 근데 그게 네. 근데 이거 너무 친구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생각보다 저는 정확하게 폄하하고 놀리고 있고 네. 또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세상에 사람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저는 다양하다. 취향도 다양하고 이 연애라서 너무 민감한 것 같아. 그냥 뭐 하여간 편하게 다양합니다. 너무 이상하면 잘 자르면 되니까. 예.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할게요. 그냥 네. 생각보다 끼리끼리입니다. 결국엔 다 뭉칩니다. 네. 근데 그건 당연히 맞죠.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연애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소개팅도 아까 말했던 저희가 3.5 뭐 이런 거 이상처럼 그런 거 없으면은 알아서 그 군이 형성이 됩니다. 만난 사람들끼리. 그게 시장 논리와 뭐 경쟁에 따르면 당연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건강하다 생각하진 않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에서 현실로, 저는 진짜 게임에서 현실로로 진짜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싶은 게, 진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 이거 비유 마음에 들면 바로 이거 고릅니다. 오케이. 자, 비유 하나 드릴게요. 자, 완전 진짜 막 진짜 살면서 그냥 공부 같은 걸 해본 적이 아직 없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랑 같이 수학 대회 하기 대 수학 대회? 아니, 수학 응. 경시 대회 나가기 응. 대 어떤 걸 해야 될까? 그 비유 하나 들어준다면서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들이랑 음. 수학 경시 대회 나가기 어디가 더 우승하기 쉬워요? 당연히 후자야죠. 후자라고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연히 전자잖아요. 근데 네. 당연히 전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게임을 하면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소개팅 앱도 안 해봐가지고 소개팅 앱의 이미지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스테레오타입 중에서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그리고 내가 멀쩡하다라는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게임에서 현실로가 연애할 성공률은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 사실 지금의 논리가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밖에 없는데 근데 굳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거는 나는 인정. 게임에서 현실로. 그쵸? 인정. 무조건이에요, 근데. 그 어필에 따르면 어필할 대상의 그 비교군 자체가 다르다. 네. 인정. 그러니까 내 옆에 진짜 매일 관리하는 손만 그냥 살짝 접어도 그 잔핏줄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과 정우 씨 핏줄 한번 볼까요? 없어요. 저 살면서 핏줄이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핏줄이 약하거든요. 제가 네. 그 병원 가도 그 피 검사할 때 피가 간호사조차도 제 혈관을 잘 못 찾아가지고 뚱뚱해서가 아니라 그냥 혈관이 약하대요. 근데 지금 여기가 콜레스테롤 좀 보이는데 네. 제가 얼굴에 좀 살이 잘 찌는 편이라 콜레스테롤 맞나? 몰라요. 뭐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현실로 그렇죠. 해주는 걸로. 좋습니다. 드디어 설득이 한번 됐네요. 자, 저희 게임에서 현실로가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어서 나머지 대진들은 또 한번 다음 주에 이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오늘 또 짧게 한번 16강 한 절반 정도를 좀 맛보기로 해봤는데 오늘 좀 처음 제 팟캐스트 나와보신 좀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생각보다 진행 맛깔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좀 불안하네요.
사실 제가 막 또 저는 좀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이 아니어서 좀 제 연정원 전문가님께서 좀 더 많은 조언을 좀 아끼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 이거 안 끊지 말고요. 네. 이거 연애 횟수는요. 확실하게 얘가 훨씬 많습니다. 저보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항상 말하시잖아요. 본인이 그 훨씬 더 잘 안다. 그건 뭐 이제 워낙 당신이 조언을 킹받게 하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너 뭔데 이렇게 건방져 이런 느낌으로다가 얘기한 거죠. 원래 건방지면 안 되죠. 근데 자, 뭐야?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한번 더 좀 더 조언을 좀 아낌없이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아 네, 참나. 저희는 뭐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주 이어서 연애 성공률 높은 상황 월드컵 16강 6번째 대진부터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염. 아우, 야, 생각보다 말 계속하니까 진 빠진다. 잘하지 않았냐? 조금 더 과감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 많이 조심하는. 과감하게 하면